영상을 찍게 된 게 아주 3월부터 해서 네. 오랫동안 찍어온 것 같은데 아, 정말 마지막 영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제 대면 계약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쵸? 네. 그러면은 오늘 두 선생님이 의정부 고등학교 이제 3학년부터 다음 주 이제 대면 계약이 시작될 텐데 관련된 안내 사항을 몇 가지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학교에 어떻게 간다고? 이제 드디어 진짜 정말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대면 계약이 실제 계약이 시작되는 주가 다가왔습니다. 네. 자, 그럼 몇 가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년별 등교 시기가 조금 다르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먼저 3학년 언제 등교하나요? 3학년이 이제 바로 내일 모레죠. 5월 20일 오늘 촬영이 5월 18일 날 있으니까요. 이틀 뒤인 5월 20일 수요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네, 2학년은 그 다음 주인 5월 27일. 1학년은 6월 3일 그렇죠.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큰 변동 사항이 없으면 아마 다음과 같은 계약이 실제로 이뤄질 것 같고요. 등교 시간은 1, 2, 3학년이 함께 등교할 때는 등교 시간이 조금 다르고 네. 만약에 3학년만 오는 경우에는 9시 정상 등교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등교를 하는데 시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다다음 주나 다다다음 주부터는 1, 2, 3학년이 같이 등교하기 때문에 권장입니다. 그래서 3학년은 8시 반, 2학년은 8시 45분. 그러면 1학년은 9시에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권장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등교하기 이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등교하기 이전에 만약에 뭐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어떻게 하죠, 건주쌤? 먼저 제일 중요한 건요. 일반 병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별 진료소입니다. 여러분들 보건소나 혹은 지역의 주요 병원들이 선별 진료소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편리한 건 보건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하셔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가장 완벽하고 차분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알 수 있죠. 상담을 한 다음에는 상담의 결과를 담임선생님께 꼭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시에는 등교 중지가 됩니다. 최대 14일까지인가요? 그렇죠. 2주 동안 2주 동안. 그래서 그때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뒀다가 재차 등교할 때 담임선생님께 서류를 전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등교하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수칙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열을 재야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열을 한번 재고 오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와서는 총 2번을 재게 되는데요. 한 번은 등교할 때 열 화상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될 겁니다. 그때 한 번. 그 다음에 밥 먹기 직전에 급식실 앞에 열 화상 카메라가 한 대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번 여러분들이 발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발열 체크한 이후에는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마스크는 개인이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게 개인 위생용품들, 물통이나 손수건들, 혹은 같이 쓰는 물건들은 이제 점점 지양하고 개인적으로 꼭 쓸 것들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나 반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같이 포옹도 하고 뭐 같이 운동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너무 그렇게 반가운 마음에 서로 붙어 있기보다는 개인적인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약간의 거리를 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그렇죠. 점을 여기서 우정을 확인할 그럴 수 수가 있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수시로 손을 씻어줘야 됩니다. 우리 손 씻는 것만큼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손 씻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씻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건주쌤네 반 그 교실 풍경이죠? 그렇죠. 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매일같이 가서 책상을 닦고 책상은 줄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간격을 좀 넓혀서 여러분들이 앉도록 이미 선생님들 모든 반에서 세팅을 다 맞춰놨고요. 여러분들이 와서도 될 수 있으면 차분하게 뛰지 않고 차분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실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그렇죠. 네. 청소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네,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은 그 교실 바깥을 보시면 우리 학교에 잔디가 새로 깔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운동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수업 시간 이후에 지금 코로나 이 상황 동안 한시적으로 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하는 것은 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았다가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원하는 만큼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뛰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저희 시간표가 조금 약간 바뀌었어요. 왜 바뀌죠? 저희가 급식을 먹을 때 한 번에 다 같이 먹기에는 이제 공동생활에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시간표를 다르게 운영해서 조금 따로따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표가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3학년 학생들의 시정표가 바뀐다는 겁니다. 3학년 친구들은 1, 2, 3교시를 마치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4, 5, 6, 7교시 수업을 하고요. 1, 2학년 1학년 같은 경우엔 1, 2, 4교시까지 점심을 먹고 그 이후에 5, 6, 7교시를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 2, 3교시 하고 점심을 먹을 때 1, 2, 3층에 있는 급식소로 나뉘어서 가서 먹으면 되고요.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4교시가 끝나고 나서 2학년은 3층에 1학년은 2층에서 점심 식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라면은 급식 식단이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은 좀 다르죠? 그렇죠. 이제는 급식실에서 지켜야 할 유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유의사항 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식당 입구에선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죠? 일단은 먼저 평소보다도 더 학년 그다음에 학급별 배식 시간을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한 줄로 서서 식사 전에 손을 씻고요. 급식실 앞에 이제 화상 카메라로 열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한 명씩 입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실 텐데 평소보다도 더 선생님들의 지도에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식당에 들어가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분간 식당에서 정수기 사용이 힘듭니다. 정수기를 잠시 사용 금지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꼭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경우에는 꼭 개인 물통을 가지고 와서 물을 꼭 마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식당 좌석에 한 방향으로 앉게 이미 급식소의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다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꼭 식당에서 한 방향으로 앉아서 식사하면 된다는 점. 네, 자리는 출구 쪽으로부터 이제 채워주면서 앉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앉은 다음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면 됩니다. 네, 이때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밥을 먹기보다는 가급적 체하지 않는 선에서 서둘러서 밥을 먹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당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침묵의 급식실이 될 것이다 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사 이후에는 곧바로 마스크를 쓰고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죠. 이제 대면 계약이 실시되는데 혹여나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 출결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안내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먼저 출결에 있어서 잠깐 우리가 아까 봤지만 먼저 이렇게 코로나19에 내가 노출됐거나 혹은 코로나19에 의심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먼저 선별진료소와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른 순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확진자거나 혹은 격리자거나 혹은 내가 가족들이 확진자가 생기거나 격리자가 생겼을 때 하는 방법들을 담임 선생님과 선별진료소에서 잘 알려줄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열이 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이 이제 집에서 열을 쟀더니 37.5도 이상이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의심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똑같이 이전에 안내를 했던 것처럼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선생님과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등교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출결이 인정이 되거든요. 이때 필요한 거는 이제 서류죠. 서류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 가서 처방 증빙 서류하고 보호자 확인서 등 홈페이지에 서류가 잘 안내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꼭 그 서류들을 확인받아서 오셔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사 일정이 더 궁금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맞아요.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방학 뭐 이런 거요. 자, 먼저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1차 지필평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1학년 같은 경우 굉장히 늦게 개학을 하게 되고 다른 학년에 비해서
그래서 계약이 늦은 관계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선생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1차 지필평가는 없고요. 대신에 학기 말 지필평가를 보고 거기에 수행평가로서 1학기 성적이 산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2, 3학년은 1차 지필평가가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4일 동안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지필평가도 이제 7월 말에 예정되어 있고 수행평가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때 이제 평가 관련된 구체적인 안내, 뭐 예를 들면은 지필평가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수행평가 영역은 각 과목별로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꼭 이제 한 번씩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험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방학이겠죠. 예, 그렇죠. 먼저 여러분들 방학이 조금 우리가 아는 것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겨울 방학 같은 경우는 1월 8일부터 1월 31일까지네요. 그렇죠. 특히 여름 방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개학하는 시즌에 방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방학이 많이 늦어졌다는 점.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학교 생활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사 일정이 조금 조정됐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좀 힘들더라도 더울 때 힘들더라도 같이 좀 견뎌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영상을 벌써 몇 개 찍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 개 찍었는데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젠간 꼭 대면 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영상을 찍어 왔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대면 계약을 하게 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실제로 대면 계약을 하게 되는데 모두들 다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만나서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여러분 안녕. 안녕. 학교에서 봅시다. 학교에서 봐요.